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마케팅부 김다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말에 조금 일이 많아지면서 출근길에 책을 읽는 것은 조금 포기를 했다가 새해에는 그래도 좀 다시 책을 많이 읽어보자 이런 다짐을 해서 출근길에는 꼭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은 책이요? 저는 출근길에 무겁게 책을 드는 게 조금 힘들어서 전자책으로 주로 보는데요. 오늘 출근하면서 읽은 책은 그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인데요. 요즘 좀 마음이 심란해지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강 작가님의 차분한 인터뷰와 담담한 문체가 담긴 글을 보면서 묵직한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되려 인류애가 좀 충전되는 것 같아서 한강 작가님 작품을 도장 깨기를 해야겠다 해서 채식주의자, 그 다음에 이제 소년이 온다를 시작했었는데 소년이 온다는 너무 묘사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나와서 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는 읽다가 잠깐 멈춘 상태인데 작별하지 않는다는 오히려 조금 환상적으로 초반에 쓰인 부분들이 많고 출근하면서 꾸준히 편하게 읽고 있고 한강 작가님이 작품에 신체를 많이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인선이라는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중요한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을 절단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손가락을 이어붙이기 위해서는 그 절단 부위에 계속해서 5분에 한 번씩 바늘을 찔러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나는 손가락만 절단돼도 이렇게 아픈데 그렇게 신체 부위가 다 절단되고 뜯어져 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전쟁이나 그런 참담한 사건을 떠올리면 가끔은 너무 멀어서 오히려 다가가기 어렵고 저희가 직접 겪은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워질 때가 많은데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부터 이렇게 큰 사건에도 쉽게 저희가 다가갈 수 있게 좀 더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었고요. 최근에 필사에 꽂혀가지고 한번 따라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바로 다 밑줄을 긋는 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증에 관련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어서 누구도 아닌 내 몸이 시시각각 만들어내는 고문의 순간들 속에 나는 갇힌다. 통증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으로부터 아프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 문장이 좋았습니다. 혹시 다른 책 추천 하나만 해도 되나요? 최근에 약간 읽고 싶어진 책이 하나 있는데 연초에 사장님께서 그 부서별로 순회를 하면서 저녁을 같이 드시고 있었는데요. 저희랑 책 얘기를 하시다가 2024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밌는 책으로 마거릿 애트우드의 눈먼 암살자를 꼽아주셨어요. 시녀 이야기로 유명한 마거릿 애트우드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마거릿 애트우드가 그런 심리 묘사, 세상에 대한 그런 깊은 통찰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자기가 읽은 수많은 책 중에 단연코 최고였다 이러면서 너무 홍보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최근에 그 연말에 그 커뮤니티에서도 한 독자님께서 2024 최고의 세문점 책으로 또 눈먼 암살자를 꼽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장님과 그 함께 저녁을 먹었던 저희 부서 모두가 본추를 받아가지고 지금 눈먼 암살자를 읽어보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그 나의 영어 해방일지 워크숍을 다녀왔어요. 저희 한국인들이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배우지만 영어에 대한 장벽 또한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저희가 약간 썼던 글 같은 거를 쉽게 어떻게 챗GPT와 디벨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그런 3시간짜리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다들 막 더 해달라, 너무 짧다, 3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거기 톡방에 이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어떤 점을 더 개선하면 좋을지 어떤 걸 더 배워보고 싶은지 우선 설문조사를 만들고 제가 그 미는북샵이라는 저희 자체 사이트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1월 업데이트를 해서 홍보 자료를 만들고 또 이제 2월이 머지 않아서 2월 북샵엔 또 어떤 구성으로 업데이트를 할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미동 편집부 김학용입니다. 지하철 타고 중간에 버스로 갈아타서 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빠른 길로 하면 1시간 내로 올 수 있는데 좀 돌아오더라도 자고 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거나 책 읽는 걸 좋아해서 1시간 반 전에 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책은 이 책입니다. 초예술 토머슨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아카세가와 겐페이입니다. 이 책은 일단 이 저자가 초예술이라는 것을 거리에서 발견하면서 전개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맨 앞에 초예술을 설명하면서 어떤 계단 하나를 소개를 해요.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순수 계단이라는 것인데요. 계단이라는 게 사실은 목적성이 엄청 있는 거잖아요. 어딜 올라가가지고 전망대를 본다던가 아니면 높이 있는 문에 도달하기 위해 그것을 오른다거나 이런 목적성이 있는데, 보시면 이 계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만 있는 그런 구조물인 거예요. 옛날에는 문이 있었지만 사라지고 그 이후에 이 계단은 무용한 상태로 이곳에 남아있는 거죠. 신기하게도 아무 것에도 쓰임이 없는데 난간 같은 게 보수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거는 무조건 예술인데 창작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존재 이유가 없으면서 그냥 거기 있다. 그래서 예술을 넘어선 것이라고 해서 초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초예술들을 거리에서 발견하고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초예술들의 토머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순수 계단이 토머슨 1호 순수 계단 이 되는 거고, 이외에도 무용 창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이 토머슨이 게리 토머슨이라는 야구 선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게리 토머슨이 엄청 야구를 잘하던 메이저리거여서 1982년에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영입이 돼요. 근데 늘 헛스윙을 해서 삼진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선발 출장을 못하고 항상 벤치에 있게 됐고, 그를 보고 이 저자가 저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무용한 움직임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초예술이고 초예술의 아버지다. 여기에는 또 토머스니언이라고 해서 이 저자에게 자기가 발견한 거리에 토머슨을 제보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바쁘게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기만의 상상력이랑 고집으로 거리에 시선을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좀 위안이 돼가지고 재밌게 읽고 있고, 옛날 거리들을 엿보거나 상상하는 맛이 있어서 그런 게 꽤 다정해서 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책도 있는데, 이 책은 세코이아 나가마스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얼마나 높이 닿을까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 가방 속에 있었던 이유가 회사에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지난 11월 휴가에 이미 다 읽은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책 다 읽고 담당 편집자님한테 가가지고 엄청 주접떨 정도로 좋아했던 책이라서 기회가 된다면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이 책은 일단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서 고대 바이러스들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런 배경에서 14개의 옴니버스의 단편식으로 꾸려진 것인데, 소재들이 되게 독특한데 전염병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많이 죽고 아파하고 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아이들을 조금 더 인도적으로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락사 테마파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세 번째 뒤집히는 구간에서 아이들이 죽는다던가 약간 이런 식인데, 이것 말고도 또 시체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시체와 함께 에도 호텔이라는 곳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애도 산업 같은 게 되게 발전하는 그런 소재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독특한 소재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추모와 애도를 각자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그려진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는데요. 제 휴가를 너무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책이고, 너무 불안한 감정만을 그리는 건 아니라서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책. 일단 제가 오늘이 금요일인데 월요일에 마감할 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정지를 어제 전산실에 넘겨서 그걸 받으면 적자대조를 하고 마감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마감할 책, 희박한 공기 속으로. 그것도 정말 최고의 책. 제가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운 적이 딱 2번 있는데, 하나가 이거고 하나가 그 책이에요. 원래도 엄청 유명한 책이었어가지고, 원래 1997년에 저희 회사에서 초판이 나왔고 새로운 저자의 후기가 추가돼서 외피도 새로이 하여 선보이는 것인데, 마감 잘 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음사 편집부 유상훈입니다. 요즘 키링이 좀 유행인 것 같아가지고 젊어 보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개성을 좀 더하고 싶어가지고 곰돌이를 파는데 손도 약간 붙어요 이렇게 기도하듯이. 그래가지고 뭔가 그냥 귀여워서 샀고, 이거는 그 스타벅스에서 펭귄이랑 콜라보한 제품인데 편집자로서 약간 펭귄 클래식의 어떤 이 마스코트를 지나치기 어려워서 하나 사서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도쿄를 다녀오면서 박물관에서 구입했는데 강아지를 이렇게 토용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리고 뭔가 컬러감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달았고, 약간 이런 개성을 더해가지고 볼 때마다 흐뭇한 느낌으로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때 대중교통에서 솔직히 읽기가 너무 힘들고, 가끔 늦게 출근하거나 뭐 늦게 퇴근하거나 이렇게 좀 한산할 때는 대중교통에서 많이 책을 읽는 편이에요. 최근에 되게 저랑 같이 독서 모임을 했던 분 중에서 되게 저보다 편집자보다 책을 더 많이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친구분이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읽었는데, 팀 오브라이언이란 작가의 카차토를 쫓아서입니다. 전미도서상 수상을 한 작품이고 독특한 서술 기법으로 쓰인 책이라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재밌다거나 흥미롭다고 하기 약간 무거운 주제예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이 작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작품인데, 카차토를 쫓아서란 제목 그대로 갑자기 이 전쟁 중에 군대에 속해 있던 카차토라는 병사 한 명이 베트남에서 전쟁 중에 파리로 가겠다면서 탈영을 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카차토를 정말 쫓아서 군대원들이 계속 파리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 솔직히 상식적으로 파리까지 간다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선형적인 서사가 아니라 전쟁의 어떤 그 아수라장과 참상 자체를 어떤 글쓰기로 구현해낸 것처럼 3개 정도의 층위가 교차되면서 굉장한 어떤 아수라장 같은 글쓰기를 선보이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전쟁의 상은 인간의 그 다음에 어떤 평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데 들리는 작품이라서, 우리가 진짜 공기처럼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서 너무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레이엄 그린의 조용한 미국인이라는 책도 아울러 읽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해 전에 사실 이 책을 편집했기 때문에 카차토를 쫓아서를 더 덥석 읽게 됐던 것 같아요. 더 매료돼서. 카차토를 쫓아서보다 약간 앞선 시대인데, 이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기 전 프랑스가 아직 베트남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념 갈등이 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미국에서 온 파일이란 그 주인공이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는 어떤 이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제의 폭력과 참상은 전혀 보지 못한 채 광기에 이른 그 순진함으로 전쟁을 마주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파일 같은 어떤 미국에 대한 애국심, 전쟁의 목적이 뭔지도 모른 채 단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고 강요하는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태도를 체화한 젊은이들이 갖는 번민을 바로 여기 카차토를 쫓아서의 주인공 폴 벌린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역사적인 사건을 순서대로 읽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 첫 책으로 세계문학전집으로 안톤 체호프의 사랑에 대하여란 단편집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가제본이 들어와서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잉마르 베리만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의 자서전이 곧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두서없이 급작스레 좀 뵙긴 했지만 잘 편집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됐나? 아직 가야 돼. 안녕하세요. 민음사 편집부 김세영입니다. 들고는 다니고 제가 이동 시간이 짧아서 많이 읽지는 못해요. 조금은 읽습니다.
이 책을 읽었는데요. 아즈마 히로키라는 일본의 사상가, 비평가가 쓴 책이에요. 지금 일본의 정정하는 힘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정하는 힘이라는 게 지속하는 힘이거든요. 뭔가를 지속해 나가려면 조금씩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상황이 자꾸 변하니까. 한국 사회에도 비슷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것이 규범이나 흐름이 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기보다는 그 비판이 새로운 공기가 되어버린다, 이런 주장이나,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가 잘못을 하거나 과거에 지금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태도가 돌변한다거나, 이런 식의 진단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서 공감하면서 읽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던 건, 정정하는 힘이 대화하는 힘이라고도 말해요. 저는 친구랑 대화를 할 때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도 저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을 못 해주고, 저도 그 친구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을 못하면 되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새로움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고, 아, 너가 뭐 한 달 전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거나, 이런 몸짓도 쓰는구나, 아니면 이런 웃음소리도 내는구나, 이 책에서 그런 걸 잉여 정보라고 말하고, 잉여 정보들이 쌓이면 그 사람이 이제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게 너그러움이랑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누군가에게서 계속 새로움을 찾아주는 게 되게 품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새해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도 정정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어가지고 제가 바로 집에 안 들어갈 예정이라 책을 좀 더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채석장 시리즈라는 되게 얇게 나오지만 순순히 읽히지 않는 시리즈의 책이고, 이렇게 언제나 작고 가볍게 나와서 가방에 한 권씩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조르즈 디디 위베르만이라는 미술사학자의 책이에요. 근데 이전에 이 작가의 민중들의 이미지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 책은 오늘날 민중들에게 얼굴이 없다, 이 사람들이 각자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소유하는 이미지일 뿐 민중들의 이미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연말연시에 응원봉이랄지 이런 이미지들을 또 보기도 해서 좀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책장 정리하다 찾아가지고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머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를 써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민음사 해외문학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제가 광역버스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그럼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주무시고 계세요. 바퀴 달린 침대나 다름이 없는데, 그 안에 타면 저절로 잠이 스르르륵 와서 가끔 회사를 지나쳐서 가기도 하고, 보통 그 안에서는 잠을 잡니다. 책을 자주 읽는다고 하면 완전 거짓말일 것 같아요. 사실 책을 읽지는 못해도 항상 뭔가 이렇게 들고는 다니거든요. 이건 필사하는 책, 이거는 읽는 책,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뭔가 들고 다니면 언제든 필요할 때 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약간 그 무게를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라는 이 책입니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퇴사하신 분들의 소식이 궁금해요. 퇴사하신 분들이 나가셔서 다른 출판사를 차리신 경우에 선배님들이 어떤 책을 내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서 돌고래나 아논북스 책이 신간이 나오면 한 번씩 살펴보는데, 이 책은 제가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 보기로 읽고 너무 재밌어서 그 뒤를 읽고 싶어서 이제 제 자비로 구입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 독일 베를린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자기가 살 집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수소문을 하고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 수상한 글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독일의 중년 남자, 아저씨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랑 더 잘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안 여성을 되게 뭔가 신비화하면서 변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백인 아저씨인가? 근데 막상 가니까 그 아저씨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공격성이 없는 바다 사자를 닮은 배가 나온 중년의 아저씨인 거예요. 그래서 경계심을 풀고 그 집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 여성이자 레즈비언인 작가님이 동독 출신의 백인 아저씨와 함께 우정을 나누면서 싸우고 또 화해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서 지내는 일상을 담은 책입니다. 전 진짜 너무 재밌어서 앉은 자리에서 거의 다 읽었거든요. 짧은 생활이긴 하지만 제가 독일에서 어학연수에 있을 때 저는 되게 뭔가 울적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온 날이면은 막 밤에 막 씩씩 막 분해서 울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러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그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해석한다고, 거기서 진짜 이런 메시지를 얻는다고, 이렇게 재밌게 쓴다고?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에세이가 재밌고 솔직히 정말 탐나는 필진이셔서 제가 요즘에 좀 디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말고 또 빠져있는 에세이가 한 권이 더 있어요.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라는 김명순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목에 반해서 이 책을 샀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아 이거 되게 사랑과 관련된 되게 말랑말랑하고 간질간질한 글인가 보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김명순 작가님은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하시면서 등단이라는 제도로 처음 문단에 데뷔한 근대의 여성 소설가이시고요. 거의 시대를 거슬러 오른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자유연애를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연애 상대에게서 참을 수 없는 폭력과 모욕을 당하고 굉장히 상처를 크게 입으신 분이었거든요. 게다가 그 기생의 딸이라는 출신 배경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작가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이 책을 보면 약간 그런 자세가 생각나는데 세상을 완전히 돌아앉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반쯤 돌아앉은 어떤 여자가 굉장히 외롭게 고독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막 만지작거리면서 자기만의 그 사랑의 언어들을 발명하는 그런 쓸쓸한 풍경이 생각나는 책입니다. 근데 이 말 공감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사랑의 언어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 훨씬 예리하고 적확해요. 왜냐면 사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랑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정확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서 읽었는데, 우주가 무한대한 것과 같이 인생, 즉 사랑도 무한대 이외다. 사람마다 잠시 사랑이라는 것을 맛보고는 그것이 전체의 사랑인 줄 오해합니다. 그래서 혹은 실패니 실연이니 합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입니다.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사랑은 무한대 이외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굉장히 반복해서 읽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북클럽의 잡동사니를 민경님과 함께 맡았는데 오늘 그 잡동사니에 들어갈 수록 작품을 수집하는 거를 마감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팀에서 어떤 작품들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작품 수가 좀 모자르면 독촉하고 이런 일들을 오늘 안에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세문전 월드컵 정치소설편 검수를 해야 합니다. 얼른 가세요. 왜 안 가시냐고요. 추워 보여. 아,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책을 많이 들고 다닙니다. 전날 잠을 많이 잔다. 저는 자지만 않으면은 독서를 하는 편인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평일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건지 무엇인지 이 불면증이 치료되면 훨씬 독서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무조건 전자책을 추천드리고요. 출근길에 사람도 많고 너무 치이잖아요. 또 저희가 읽고 싶은 책을 이제 들키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핸드폰으로, 특히 전자책으로 읽으면은 핸드폰 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뭔가 책을 읽는 약간 짜릿함도 있고, 또 밑줄도 바로 손가락으로 칠 수 있어서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을 출근길에도 이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자책으로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 출근길에 독서를 하시려면 광역버스를 타시면 안 돼요. 광역버스가 차체가 되게 크고 문이 하나만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산화탄소가 되게 가득하고 너무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프로여서 너무 그게 편안한 거예요, 승차감이. 그래서 이 안에 타시면 책을 읽을 수가 없다. 거의 거진 잔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시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한 방식으로 출근을 하시면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버스나 이런 데서 책을 보면 멀미가 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대학을 다닐 때 1시간 정도 넘게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하면서 늘 책을 읽거나 당연히 놀다가 못한 시험 공부 같은 거를 막 그 이동 중에 했던 게 달팽이관 이런 데 박혔는지 멀미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꿀팁일지 모르겠는데 술 많이 마시면 술에 적응된다는 식의 말인 것 같긴 하지만 자꾸 조금씩 읽다 보면은 대중교통 속에서도 멀미 없이 읽게 되시지 않을까. 멀미하신다는 분들도 약간 그 웹툰 같은 거 잘 보시는데 아마 약간 좀 재미의 단계에서 멀미가 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흥미로운 작품을 한번 읽으시면은 멀미를 이겨내시면서 책에 푹 빠지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봅니다.